자영업자 위기라 빚 상환에 벌벌 떤다. 이거 사실일까요? 이거는 100%, 200%, 1000%, 100만%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영업자 대출자 중에 다중채무자 비율이요. 절반이 넘습니다. 56.4%예요. 자영업자 대출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대출자도요. 563만 명 중에 307만 명이에요. 307만 절반이 넘습니다. 대출 받은 사람이. 이 307만 명 중에 말입니다. 다중채무자니까 3곳 이상, 예,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사람이 173만 명, 56.4%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나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도 720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다중채무자들의 부채 금액이 말입니다. 1인당 보통 자영업자들의 1인당 부채 이르면 3억 됩니다. 그런데 다중채무자들은요. 1인당 부채가 4억 2천만 원이에요. 4억 2천만 원.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갚기 진짜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고요?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지금 경제가 진짜 나쁩니다. 예, 이게 현장 경제가 침체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위기라는 수준까지 이야기합니다. 위기라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바닥 경기는 형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중채무자의 부채가 720조 3천억 원이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연체율 늘어나는 거 보세요. 연체율이 2022년 4월에 지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만 0.2326까지 올라갔습니다. 0.26이면요. 지금 2020년 2월에 0.29였거든요. 그때하고 비슷하게 갔죠. 그런데 이게 더 문제인 것은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2021년 4분기에 이거 2월이 아니군요. 2분기군요. 죄송합니다. 4분기에 0.16까지 떨어졌잖아요. 2022년 2분기에도 0.16까지 떨어졌고요. 이때는 대출 만기 연장을 엄청 해줬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나 혹은 소기업, 중기업까지 만기 연장이나 혹은 상환유예 된 금액이 133조 3천억 원이나 연기해 줬거든요. 133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게 연기를 해 주니까요. 이게 연체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뚝 떨어질 수밖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체율 이 133조 3천억 원의 연체율이 여기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합쳐지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장 경제가 박살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털어야 된다. 전 정부에서 털게 해라. 전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3월 말에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 정부가 그걸 털었어야 돼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털고요. 결국은 만기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3월부터 6개월 만기, 6개월 만기, 6개월 만기 하면서 계속 연장만 했거든요. 연장만. 지금까지 5번 했습니다. 이제 9월이 또 연장이에요. 9월이. 올 9월이 또 연장이에요.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으니까 또 이거 연장하겠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아마 연장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내년 3월에요.
또 연장하겠죠. 4월 10일 날 총선이니까. 그러면 이건 말입니다. 시한폭탄처럼 그냥 계속 돌고 다닌다. 계속 돌고 다닌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들어섰을 때도 9월이 만기가 됐을 때 그때 털고 넘어가는 게 좋다. 그 말씀 제가 드렸어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털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자라도 받아라. 이자라도 받으면 도대체 악성 채권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안다. 그런데 이자까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악성 채권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한폭탄. 악성 채무가 얼마가 되는지 133조 3천억 중에 진짜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거 터질지 모른다. 이미 말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요. 예, 이거 연장해달라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지역에서는. 강원도 언론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충격의 파고가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이 자영업자의 파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영업자 전체로 갔을 때도 부채가 1019조 8천억 원이나 되며 이자 부담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어떤 제가 지표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복잡하죠. 복잡하고 진짜 충격적이죠. 이렇게 복잡한 게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자영업자 부채는 48.9% 334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얼마나 늘었냐고요? 이게 112.37%가 늘었습니다. 예, 539조 6천억 원이요. 망했죠. 망했죠. 자영업자가 완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망했죠. 완전히 망했죠.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벗어나기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만기 연장 이거 연착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도 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이게 뭐 연장을 해주는데 뭐 당연히 1년 연장이 아니라 뭐 5년 연장해 준다, 10년 연장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연장을 좀 길게 해주면서 중요한 것은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자라도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숨어있는 악성 채권은 찾아냅니다. 예, 이자라도 받아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지금은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밀고 간다는 것도 어렵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뜰 텐데 그 떠는 시기가 언제일지 아니면 그냥 자폭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자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자영업자 부채 이게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끌고 갈 거예요. 내년 4월 10일이 넘어서면 내년 9월에 가면 이제 또 만기가 되잖아요. 내년 9월에 가면 정리가 될까요? 글쎄요. 내년 9월쯤 가면 대통령 임기가 절반, 반환점을 돌아서는 그런 시기인가요? 예. 그러면 당분간 예, 이제 선거가 없잖아요. 아마 그때 정리하려고 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말입니다. 이게 총선에서 과반이나 압승을 달성해야지 가능한 거고요. 저는 자영업자들에게 무조건 갚으라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도 엄청날 거고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거는 배드뱅크 같은 공적관리기금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거 대출 만기 연장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매출도 팡팡 뜨고요. 네, 돈도 많이 벌게 만들어주면 이거 해결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경제가 L자형으로 침체가 되니까. 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이 이자를 받아가면서 악성 채권을 걸러내고요.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게 갚는 시기를 좀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뭔가 배드뱅크나 공적관리기금이나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